우리 어떤 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요. 누가 비판했어요? 아니, 친박 누구? 그 비겁하게 숨어서 그건 국회의원답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뒤에 숨어갖고 쑥덕거리는 게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걸음을 그대로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됩니다. 그 상처가 끝나지 않습니까? 걸음도 그대로 땀덩어리도 그대로 어떻게 새로운 정당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알량한 법지식을 한정해서 무슨 코미디 같은 암덩어리, 보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는 정식 되어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셨습니까? 자,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이 이제 막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이 등장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자유한국당 요즘에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어제 한국당 회의가 있었는데 뭐 큰 소리들이 오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공개 회의 때는 별로 그런 기류가 없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삼선 의원들과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연석 회의였는데 네. 삼선 의원이라고 하면 복당파들이 좀 많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처음에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잇따른 SNS 막말에 대해서 조금 품격을 뭐라고? 지켜주시면 어떤 얘기가 좋겠다. 예. 뭐 대표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복당파 중에 한 의원이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약간 홍준표 의원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는 품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 치더니 그 이후에 약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이제 정치인이 품격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 중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이회찬 정 총재는 품격이 가장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SNS에서의 어떤 잇따른 막말이 문제가 된 거여서 예. 마지막에는 홍준표 대표가 뭐 일단 SNS는 내가 자제하겠다. 그래서 뭐 제가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봤더니 예. 뭐 28일에 올린 이후에는 SNS는 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복당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합류한 9명의 의원들. 사실 홍준표 대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당할 때 편의도 많이 봐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막 쓴소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그 9명, 그러니까 2차 탈주한 분들과 처음에 한 분들까지 해서 22분이거든요. 예. 22분이니까 상당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 빚졌다는 의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 홍준표 대표가 그 과정 속에서 뭐 절차적으로야 편의를 봐줬겠지만은 그분들이 편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올 때도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면박주기식으로 이제 나가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정치데스크 방송한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랑 식사를 하러 이제 갔었거든요. 자, 저녁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자리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본인이 이제 대표까지 지낸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이지 거기서 뭐 홍준표 대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떤 앞으로 정치적 일정을 가질 생각은 않을 거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했자 쫓아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에 절차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 세력 다툼에 밀려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4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약간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우리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졌다 인식하는 것이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대중 지지율이 5%가 되지 않았었고 황교안 총리나 반기문 총장 등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당내 친홍계 의원이라고 분류되던 분들도 지금 뭐 친박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반박 정도의 의미의 의원들이 몇 분 계신 거지 친홍이라 부르는 의원들 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당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다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에 비해 가지고 세력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하라는 대로 해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친박이 있고요, 비박이 있고요, 친홍이 있고요, 비홍이 있습니다. 복잡한 당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자꾸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받는 거는 말씀을 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하시더라도 좀 점잖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작 홍준표 대표 본인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이 저하고는 고향 같습니다. 작년 옆동네 내가 한 2년 선배가 돼요. 박원순 시장보다는 거기에 또 박영선 의원이라고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분도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동네가 그 험한 동네입니다. 그 막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설문이라고 또 민주당 막말 대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동네야. 네. 그러니까 박영선 뭐 민주당 의원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 얽힌 뭐가 있다면서요? 원래 저분들이 2011년 때 보면은 한 분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었고 한 분은 서울시장 후보 유력한 분이었고 한 분은 또 그 당시에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때 기획기사가 많이 났어요. 창녕에서 큰 힘을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창녕에서. 예, 근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홍준표 대표랑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의 묘자리도 거의 붙어있는 묘도 있고 그래요? 집은 같은 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뭐 같은 리 안에? 20-30m 거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30m. 예, 그래가지고 예. 뭐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창녕이 원래 뭐 기가 센 동네다 이래가지고 화왕산 때문인가요? 뭐 기가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말한다고 하는데 창녕 출신은 뭐 다른 꼭 정치인 빼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뭐 성낙인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 창녕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막말하시진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뭐 한 행사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오전 뭐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나경원 의원이랑 뭐 홍문종 의원이 참석을 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이런 발언들이 로 이렇게 많은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위축되기도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좀 상식을 넘는 부분에 의아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사당화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어수선하게 돌아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급기야 나섰군요. 노은지 기자. 네, 당직자들한테 뭐 막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막말 자제령. 또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뭐 막말을 뭐 무조건 막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달 1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 원내대표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막말한 것들이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된 막말들은 우리 모두 자제하자 이런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뭐 소식 들어온 걸 좀 보니까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홍 대표 측이 좀 막말을 자제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취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당의 투톱을 대표랑 원내대표로 놓잖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장 후보랑 상임위 배정을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예. 당선된 순간 의원들이 다 거기 줄 섭니다. 허허. 반대로 홍준표 대표는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 시즌이 앞으로 뭐 국회의원 3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예. 줄 게 있는 사람과 줄 게 없는 사람이 스톱으로 있으면 줄 게 있는 사람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이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막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강병규 기자. 네. 한선교 한국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이 SNS에 한선교 의원을 좀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뭐 올렸습니다. 네. 존재감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심심했는지 원내대표를 출마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이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불쑥 나섰냐라면서 이제 강한 비판을 좀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과 하루 만에 오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한선교 선배님을 뵙고 화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뭐 선배님의 좋은 레이스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덕담까지 건넸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번복이 되니까 네. 표창원 의원이랑 또 장제원 의원이랑 싸우다가 계속 또 화해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야, 장제원! 뭐 이런 예. 그런 장면이 왜 뭐 표창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좀 그래서 그런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쇼가 아니냐, 그냥 일부러 뭐 보여주기 식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장 짧게. 예. 쇼 맞습니까? 뭐 쇼는 아니고요.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성격이 이제 좀 격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런데 저게 단순한 갈등 표출로 보이지 않는 게요. 결국에는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에서 갈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비박에서 갈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말했던 소부파에 속해 있지만은 나중에 결국 원내대표 선거가 되면은 크게 한번 붙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당 좀 소식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서울대학교를 찾아서 안철수 대표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오랜만에 이 또 강철수다운 면모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으로 이렇게 축소되기까지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뒷짐지고 계속 뒤에서 눈치만 못 봤던 거죠. 뭐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민주당과 손잡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제가 정치 그만두는 게 낫죠.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화가 난 건 아닐 테고 굉장히 하여튼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노은지 기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저게 사실 어제 서울대에서 그 청년과 미래 다당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좀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있어서 뭔가 이제 뭐 민주당과 합쳐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민주당이 지난 탄핵 정국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런 지경이 될 때까지 뭐 다들 뭐 넋을 놓고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민주당과도 한국당과도 절대 합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과 합친 이후에 추후에 다시 한국당과 또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예.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정치 인생을 한번 걸어본 것 같아요. 네. 절대 그럴 일 없다. 아니면 내가 관두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한 어투로 자신의 정치 인생까지 좀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민주당, 한국당하고 손을 잡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내가 손을 달겠습니다.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거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준석 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마침.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의미심장한 곳을 가죠? 대구에 갑니다, 대구. 그렇죠, 예. 대구 가서 이제 당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의 뭐 연대든 뭐 통합이든 이게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거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예. 이제 정운천 의원과 이현주 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민통합포럼이 활동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 개최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한번 모임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당내 상황들이 각자 정리가 안 된 것이 지금 국민의당도 보면 이번에 초선들끼리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좀 이런 반대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당내 문제 해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양 대표가 만나는 것이 자꾸 원심력을 작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이걸 템포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근데 이제 또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을 더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누구인지를 저보고 알아맞추라는 예, 질문인 건가요? 아까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저 여기 원고에 있는데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발언 때문에 좀 약간 지지자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문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야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좀 싫어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이에요. 네, 강병규 기자. 예, 안희정 지사의 이런 훈계 같은 이런 말에 이제 누리꾼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 자네나 잘하시게라는 뭐 댓글도 있었고, 안희정이 적폐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또 철수 냄새가 난다. 이건 안철수 대표를 빗대서 이렇게 비꼬아서 설명을 한 건데 이게 뭐 일단은 지지자들에게 어느 정도 약간 가르치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좀 거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제였던가요? 성북구청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닥치고 따라오라식의 그런 좀 움직임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것인데 이준석 위원장. 네. 근데 그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 지금 강병규 기자 얘기했지만 적폐 세력이다, 친일 매국노다, 꼰대다.
뭐 이런 지금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요. 되게 안 좋은 현상인 게 뭐냐면요. 저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당시 이제 박사모 세력에서 엄청 공격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쟤는 알고 봤더니만은 저쪽 진보 세력에서 데리고 오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엔 그런 건전한 토론을 막는 그런 문화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보들을 이끌어낸 것이고 그게 정권의 실패에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면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비판적 지지자들일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살펴보면은 유승민 대표 같이 할 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지금 뼈아픈 시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은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 민주당 당내 인사들 중에 비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비판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는 제 생각에 정부가 건강하기 힘들다 봅니다.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팬클럽이라든지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실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좀 덜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실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뭐 심지어 여당 의원일지라도 문자 폭탄을 보낸다거나 뭐 악성 댓글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걸 찬찬히 뜯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좀 극성 지지층, 특히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안 좋은 식의 악성 댓글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잘한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견도 함께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저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희정 지사의 정책 행보도 좀 궁금한데 충남지사 지금 재선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또 출마하면 3선 이제 하는 겁니다. 3선에 도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안 하고 있다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행보를 걸을 거라고 지난 재선에서 안희정 지사의 폭발적인 어떤 인기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인 이유는 뭐냐면 당내 지원 세력이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을 절감하고 있다면은 국회로 진입하려고 할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도 똑같은 한계 절감했기 때문에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다시 이제 3선 도전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처럼 안희정 지사도 마지막에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국회의원 도전 그리고 당대표 도전 이 두 가지를 지상 과제로 삼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던 구조거든요. 초선 의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 한 다음에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재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마음대로구나. 에라,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요. 깡패야? 막 가면 돼, 나도. 너무 막 간다. 몸도 안 좋고 안 나간다고 전해줘요. 몸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건강 튼튼 뭐? 여기 밥이 나랑 잘 맞나? 멀쩡히 보시는데 뭘 안 좋다 그러죠? 심기. 심기는 뭐 안 좋겠지만은. 나는 계속 안 나갈 거니까. 공판기를 더 미룰 수 없대요. 알아요. 그래서 저 국선 변호사를만 참석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재판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불러야지 그래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에휴, 어차피? 나가도 불리해. 그 얘기, 이래도 불리, 저래도 불리. 불리, 막 불리, 아주 불리, 몹시 불리, 매우 불리. 매우 불리, 베리머치 불리. 꽤 불리.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구나. 나가서 뭐해. 아유, 떼쟁이. 왜 때려. 참,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하셔. 천진난만하셔. 그치요. 갈수록 어려지시나 봐, 마음이. 제가 원래 동심이 가득합니다. 어릴 때, 화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일렀지. 떼쓰는 것만 들은 줄 알았더니, 개그도 늘었어? 고마워요. 웃겨. 나도 가끔 내 자신이 웃겨. 나라를 이 꼴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재판을 안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나예요. 본연의 모습. 그렇습니다. 나가도 불리, 안 나가도 불리.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나는 부당한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이거 알지.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배째라 전법이다.
잘 배워두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써먹은 지 언젠데 뭐 옛날 얘기하고 앉았어. 아, 선배님이셨지. 엄마? 또 무슨 그게 뭐야 아이고, 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아이고. 아 근데 내 번데기야? 나라를 번데기로 만드셨잖아. 아따, 그러는 분은 뭘로 만드셨는데? 난 콩가루. 진짜 콩가루 많이 날렸지. 많이 날렸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쳤어. 9년. 나를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든 거잖아. 죽사발을 만들었지. 그렇지, 죽사발, 곤죽. 맛있었어. 맛깔났지. 나라를 아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곤죽을 만들었다. 곤죽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적폐청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유, 좋다. 좋지? 응?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끊고, 이제 들어가고. 안에서 얘기합시다. 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야당 식구들은 그래서, 나를 지워버리려고 안 달랐죠? 그렇지. 배신자들, 에이구. 그 얘기하면 뭐하나? 정치라는 건 원래 배신의 요소가 깔리가 있는 거야. 집단으로 뒤통수를 때리네. 이 정도면 뒤통수 아니지 않아? 앞통수 아니야? 날 지운다고, 9년 동안 나라를 골고루 말아먹은 죄가 어디 가나? 그 제가 어딜 가길 바라는 게 꿈이지. 좀 사라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장화홍 대표가 그랬던데? 뭐라고요? 친박 청산해야 된다.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도려내야 된다. 응?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구체제의 잘못이면 전가요? 아유, 소통 좀 하신다. 이거 알아들으시네? 지금은 딴 생각 안 해서 그래. 구체제의 잘못들, 암덩어리들이랑은 계속 같이 못 간다. 같이 가면 다 죽는다. 그래들이 함께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말씀을 대표께서 하셨구나. 또박또박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요? 그렇죠. 9년 동안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 모두 새겨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예, 적폐들은 암덩어리. 그렇지. 즉, 농단 부역질 세력은 도려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가차없이. 선생님, 나라가 이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지금 예. 국민들께서는 적폐들에게 쉽게 관용을 베풀지도 마시고 과거를 묻어버린 채 모두 함께 통합하자는 싸구려 뻘소리를 누군가 하거들랑 그 앞에다 대고 정식으로 메롱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롱! 그렇습니다. 적폐무리의 뻘소리 따위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체제의 잘못들과는 절대로 함께 밥을 비벼먹는 이 비빔밥식 통합을 하지 마시고 겸상도 하지 마시고 멀리 내쫓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세요. 아이고, 연설을 하셔. 그 성질이 안 하시겠지. 나요, 이거. 이거 왜 이래? 아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장화 홍 대표가 하신 말이라며요. 그건 이제 친박 청산 얘기지.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라니까. 응? 국민들은 적폐들을 도려낸대잖아요. 아, 너무 그러신다. 내가 마음을 좀 달랬어요. 지금 순간 착각했어. 난 단 사람인 줄 알았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도 헷갈리고. 아니, 이거 내용이 나요. 나 이상한 게 진짜 해라 나왔어. 모르겠다 정말. 아이고 어차피 그냥 막 해. 나도 그냥. 응? 그렇긴 한데. 아휴. 근데 오늘 점심은 그냥 비빔밥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나오는 대로 이것저것 나와야지. 이렇게 집어먹기도 힘들고 그냥. 동작 그만! 깜짝이야. 딱 걸렸어.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핑크색으로 되는 거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그냥 까만색으로 되는 걸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다 틀려. 나 좀 전에 팟캐스트 거기 갤러리 들어갔다 왔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뭐라는 거야 지금? 사진 어떻게 올렸나 본 거야. 이쁘게 잘 나왔네. 이름이나 똑바로 외워. 실제로 지금 항의 문자가 왔어요. 잘못 들으셔 중간을 들으셔가지고 팟캐이트 아닙니다. 팟캐스트입니다. 정정을 해주셨어. 팟캐이트로 진짜 부른지 알고.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겠어? 숫자가 들어간다 생각은 했는데 에이. 조합이 안 되더라고 순간. 양 선장, 뱀문그러장 얼른 출발해. 양 선장 뭐해?
빨리 출발해.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딜을. 그러니까 빨리 양 선장 들어오라고 해. 맨날 없는 양 선장 찾기는. 지금 어떻게 해봐. 어딜 가려고.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돼서 맨날 무엇을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단 이거 왜 이래. 나 되게 유명한 여자야. 아까 오프닝에도 나왔지.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게 뭔 얘기냐면 수원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근데 어딘지는 이미 척추한테 다 알아.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떼냈다잖아. 뭐? 멀쩡한 전립선을? 그래. 암 환자의 조직검사 병원에 갔다가 잘못 헷갈려갖고 이 사람 멀쩡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있다 해가지고 멀쩡한 전립선을 거진다 다 떼불고, 더군다나 환자한테 그 사실을 여느 동안이나 쉬쉬하고 넘기고 하려고 했던 것이요. 아니. 결국 걸렸지? 왜 쉬쉬해? 그런다고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응? 불안불안해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그 한심한 병원 정신머리 밑장을 확 다 빼갖고 정신 좀 차리게 양심을 갖추게 해주려니까 야 선장 뭐다 빨리 출발하라고. 아귀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거 뭐 어떡하려고 또 표정이 뭔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해? 어우 말을 죽이자.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살벌해 지금. 아니 이게 죽일 일이지.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죽이긴 무슨. 그 죽이자. 그래 죽이자. 표정을 그렇게 해.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그 주기자 말이지? 주기자.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빠. 굉장히 오랫동안 물고 있어.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내가 3번 먼저 시작했잖아. 주기자. 딱 맞춰서 맞아. 나. 딱 맞춰서.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멀쩡한 사람 전립선을 떼어놓고도 열흘 동안이나 쉬쉬하고 있었다는 알아.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라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 글쎄 주 기자 말이. 그 병원에서 환자한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위자료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거 받고 합의하든지, 싫으면 그냥 의료사고 분쟁 조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 무엇이요?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볼라니까 양선장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뭐든가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나 틀어.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 밑장을 빼라, 이 밑장을. 사랑 반 눈물 반. 그래, 진혜성. 노래가 아주 진혜성 들어봤어. 들어봐. 의원이 전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약간 홍준표 의원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나는 품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 치더니 그 이후에 약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정치인이 품격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치인 중에 가장 품격이 있었던 이회찬 정 총재는 품격이 가장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인은 품격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SNS에서의 어떤 잇따른 막말이 문제가 된 거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홍준표 대표가 일단 SNS는 내가 자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봤더니 28일에 올린 이후에는 SNS는 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복당파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있다가 한국당에 합류한 9명의 의원들. 사실 홍준표 대표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당할 때 편의도 많이 봐줬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당파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막 쓴소리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9명, 그러니까 2차 탈주한 분들과 처음에 한 분들까지 해서 22분이거든요. 22분이니까 상당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 빚졌다는 의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 홍준표 대표가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으로야 편의를 봐줬겠지만은 그분들이 편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올 때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간 면박주기식으로 이제 나가기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지난주 우리 정치데스크 방송한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랑 식사를 하러 이제 갔었거든요. 저녁 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녁 자리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본인이 이제 대표까지 지낸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커 보이지, 거기서 홍준표 대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떤 앞으로 정치적 일정을 가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가장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요. 누가 비판했어요? 친당 누구 그 비겁하게 숨어서
그건 국격은 납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뒤에 숨어갖고 쑥덕거리는 게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고름을 그대로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됩니다.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까? 고름도 그대로 땀덩어리도 그대로 어떻게 새로운 정당이에요. 홍준표 대표는 언사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알량한 법지식을 한정해서 무슨 코미디 같은 암덩어리, 보름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는 정직되어야 합니다. 네, 영상 잘 만나보셨습니까? 자,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이 이제 막 꿈틀꿈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참 많이 등장했는데요.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자유한국당 요즘에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노은지 기자, 어제 한국당 회의가 있었는데 뭐 큰 소리들이 오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공개 회의 때는 별로 그런 기류가 없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 삼선 의원들과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연석 회의였는데 네. 삼선 의원이라고 하면 복당파들이 좀 많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처음에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잇따른 SNS 막말에 대해서 조금 품격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예. 뭐 대표가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복당파 중에 한 급기야 나섰군요, 노은지 기자. 네, 당직자들한테 뭐 막말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막말 자제령. 또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뭐 막말을 뭐 무조건 막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달 1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좀 자제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 원내대표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막말한 것들이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된 막말들은 우리 모두 자제하자 이런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뭐 소식 들어온 걸 좀 보니까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홍 대표 측이 좀 막말을 자제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취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당의 투톱을 대표랑 원내대표로 놓잖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장 후보랑 상임위의 배정을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예. 당선된 순간 의원들이 다 거기 줄 섭니다. 반대로 홍준표 대표는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 시즌이 앞으로 뭐 국회의원 3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예. 줄 게 있는 사람과 줄 게 없는 사람이 스톱으로 있으면 줄 게 있는 사람 쪽으로 급격하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이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막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강병규 기자. 네. 한선교 한국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이 SNS에 한선교 의원을 좀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를 뭐 올렸습니다. 네. 존재감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심심했는지 원내대표를 출마를 했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쫓아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2011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에 절차적으로는 안 되지만 결국 세력 다툼에도 일려나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4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약간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는 지금 우리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큰 세력을 가졌다 인식하는 것이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대중 지지율이 5%가 되지 않았었고 황교안 총리나 강기문 총장 등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당내 친홍계 의원이라고 분류되던 분들도 지금 뭐 친박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반박 정도의 의미의 의원들이 몇 분 계신 거지 친홍이라 부르는 의원들 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당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다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에 비해 가지고 세력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하라는 대로 해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친박이 있고요, 비박이 있고요, 친홍이 있고요, 비홍이 있습니다. 복잡한 당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자꾸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받는 거는 말씀을 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하시더라도 좀 점잖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작 홍준표 대표 본인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이 저하고는 고향 같습니다. 작년 옆 동네 내가 한 2년 선배가 돼요. 박원순 시장보다는 거기에 또 박영선 의원이라고 서울시장 나오는 그분도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동네가 그 험한 동네입니다. 그 막말 잘하는 사람이 그거다.
그 설문이라고 또 민주당 막말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동 거야. 네. 그러니까 박영선 뭐 민주당 의원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 얽힌 뭐가 있다면서요? 원래 저분들이 2011년 때 보면은 한 분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었고 한 분은 서울시장 후보 유력한 분이었고 한 분은 또 그 당시에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때 기획 기사가 많이 났어요. 창녕에서 큰 힘을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창녕에서. 네, 근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홍준표 대표랑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상의 묘자리도 거의 붙어 있는 묘도 있고 그래요? 집은 같은 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뭐 같은 리 안에? 2, 30m 거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 30m.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창녕이 원래 뭐 기가 센 동네다 이래가지고 화항산 때문인가요? 뭐 기가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말한다고 하는데 창녕 출신은 뭐 다른 꼭 정치인 빼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뭐 성낙인 서울대 총장 같은 경우 창녕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막말하시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뭐 한 행사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오전 뭐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나경원 의원이랑 뭐 홍문종 의원이 참석을 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이런 발언들이 이렇게 많은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위축되기도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좀 상식을 넘는 부분에 의아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사당화 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사당화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어수선하게 돌아가니까 홍준표 대표가